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3의 Agent Acquisition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챕터 3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s인가요? 그 뇌적으로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s, 아동과 성인 학습자 사이에 어떤 그 뇌와 관련돼서 그 구조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들의 언어 습득이 다른가, 그 과정이 왜 다를까는 뇌의 어떤 약간 피지컬한 측면 있죠. 뇌의 뭐랄까 신체적인 측면, 좀 물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알아볼 것은 cognitive considerations인데, cognitive considerations이 이제 생각, 사고 이런 거잖아요. 생각, 사고 방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라는 이제 어려운 말로는 이거를 인지라고, 인간의 인지라고 하는데, 인지 구조, 인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지 구조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인지 방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뭔가 사물을 봤을 때 어떻게 인지를 할까, 그거에 대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좀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 둘 다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1번에 있는 neurobiological은 그 뇌의 신체적인 측면, 뇌의 진짜 피지컬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특징에 대한 이야기고, cognitive considerations는 그 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 그 사고방식, 그 사고하는 방식이 아동과 성인 학습자가 어떻게 다른가, 그거에 대한 좀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1번의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s와 2번의 cognitive considerations을 좀 구분하면서 바라보시면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같이 펴시고요.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cognitive considerations입니다.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요. 첫 번째 줄요. If neurolinguistic research has not yet uncovered empirical evidence of the critical period, might we yield a more 쭉 나가서 cognitive side of child development.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cognitive side라는 거는 아동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인지구조를 발달시키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쭉 읽어볼까요? Human cognition develops. 인간의 인지 방식입니다. 인간의 인지 방식은 develops rapidly throughout the first 16 years of life. 자, 첫 16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그 사고력이라고 할게요. 사고력이 첫 16년 동안 16세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And less rapidly thereafter. 그 이후로는 사고력이 멈춘대요. 그러니까 사고력의 신장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16살까지고 멈추는 게 아니고 less rapidly. 좀 그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Some cognitive changes are critical. 여기서 일어나는 몇몇 가지의 사고력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Others are more gradual and difficult to detect.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점점 더 좀 너무 점진적이어서 디텍트하기 힘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디텍트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것들은 굉장히 참 사고력이 많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상상력이 발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이론에 기반해서 탄탄한 상상력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크리티컬하게도 처음에 아주 폭발적으로 발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디텍트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감지하기 어려운 거. 왜 감지하기 어렵냐면 그 발달이 그렇게 랩id하게 일어나지 않아서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태어나서 2살 때까지, 그 다음에 2살 때부터 7살 때까지, 7살 때부터 8살, 또 7부터 11, 11 to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 아동을 학습한 학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2살, 7살, 16살, 11, 그 다음에 16 이런 식으로 막 나눠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일이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쭉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동에게서 일어나는 사고방식의 발달 과정,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요. But
cognitive arguments still remain persuasive. 어쨌건 cognitive arguments라는 거는 그 인지 과정이 인지하는 그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학습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읽어볼게요. Young children are generally not aware that they are acquiring a language. 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린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not aware, 인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대, 무의식적이다 이 말이죠. 인지하고 있지 않는. 뭐를 인지하고 있지 않아요? They are acquiring a language. 언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어를 바라볼 때 어머 저거 내가 학습해야 되는 것이야 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Nor are they aware of societal values and attitudes placed on one language or another. 그리고 언어들에게 부여된 사회적인 가치나 아니면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는 뭐 두 가지 언어가 동시에 쓰인다. 그러면 A 언어보다 B 언어가 좀 더 valuable하게 여겨진다라든지 아니면 B 언어가 A 언어보다 좀 마이너라든지 그런 약간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그러면은 메이저 언어를 배울 때는 되게 긍정적이고 태도가 마이너 언어를 배울 땐 좀 부정적이겠죠. 그런 애티튜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아동은 가치 판단을 못하니까요. 언어를 그냥 거기 있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언어에 기반해서 어떤 부여되어 있는 사회적 차별이나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다. It is said that a washed pot never boils. 자, 이게 미국 속담인가 보죠. 뭐라고 해요? 그 끓이고 있는 물을 보고 있으면 물이 절대 끓지 않아. 그걸 목적타를 딱 보고 있으면 그걸 이룰 수 없어. 뭐 그런 거죠. Is it possible that a language learner who is too consciously aware of what he or she is doing will have difficulty in learning the second language? 그래서 요 속담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배우려고 하니까 안 배워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혹시 언어 학습자가 너무 그 언어에 대해서 consciously aware, 너무 인지하고 있고 의식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학습 그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기에서 의문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child는 언어 학습에 있어서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 child learners 어떻게 해요? learning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이죠. learning unconscious learning이라고 할게요. adult는요. conscious 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칸이 모자라네요. 예. 아동은 unconscious learning, 성인은 conscious learning. 이런 거를 unconscious learning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내연적으로, 암시적으로 배운다. 배우는 줄 모르고 배운다. 무의식 중에 implicit learning이라고 해요. 의식하고 있다. 내가 배우려고 목적을 하고 있으면서 배운다. 이거를 explicit learning이라고 해요. 되시죠? 자, 그래서 가장 큰 사고방식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아동은 굉장히 무의식적이에요. 왜냐면 애 자체가 사고력이 신장이 되지 않아서 사고력이 신장이 되지 않아서 그거를 목적으로 보고 그것을 객체로 보고 내가 저쪽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런 목적의식이 없다는 거죠. 성인은 목적의식이 있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학습도 무의식적인 학습이 아동은 될 수가 있고 성인이 이미 목적의식이 있는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의식적인 학습으로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식적인 학습이니까 잘 안 되고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언어에 있어서는 무의식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가 볼게요. Are children possibly better language learners because
they excel in implicit learning.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children은 무의식적으로 학습하니까 더 어른보다 낫지 않은가? That is the incidental acquisition. incidental이라는 거는 무의식적이고 비의도적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incidental acquisition of linguistic patterns. 그래서 그 언어 패턴을 우리가 배우려 하는 그 언어 법칙을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어요. Robert de Keyser thus so.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떤 학자가. As it contrasted implicit and explicit learning. 그래서 뭐를 두 개를 비교했느냐? implicit learning과 explicit learning을 비교를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implicit learning은 unconscious learning. 의식 없이 배우는 거. explicit learning은 conscious learning. 읽어볼게요. In a study of adult native speakers of Hungarian learning English, he found that certain adults, those with high general verbal ability. 자, 성인 학습자 중에 high general verbal ability, 언어 능력이 일반적인 언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성인 학습자 중에 일반적인 언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were able to use explicit learning mechanisms to bypass the increasingly inefficient implicit mechanisms. 자, 그래서 뭐를 더 잘 쓴대요? 성인 학습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언어 능력이, 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뭐를 주로 사용했다? explicit learning mechanisms. 의식적으로 배우는, 외연적으로 배우는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했다. to bypass, 뭐를 능가하기 위해서. increasingly inefficient implicit mechanism.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배우면 별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거를 능가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 머릿속으로 분석하고 굉장히 분석적인 사고력을 활용했다 이 말이죠. 활용해서 의식적으로 막 배우려고 하더래요. He went on to conclude that 어떻게 결론 내렸나요? Early age confers an absolute, not a statistical advantage. 그래서 early age, 성인 학습자가 이게 있죠. High general verbal ability. 근데 반면에 그럼 child learner는 high general verbal ability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뭐를 부여한대요? Absolute advantage. 굉장히 절대적인 advantage가 있어요. That is, there may very well be no exceptions to the age effect. age effect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인 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할까요? Early age confers an absolute advantage. 절대적으로 이득밖에 없대요. 왜요? There may very well be no exceptions to the age effect. 결론을 정리해 드릴게요. 어릴 때 배우면요. 나이에서 오는 한 줄로 요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많거든요. 먼저 설명부터 해드릴까요? 자, age effect라는 거는 나이에서 오는 어떤 현상이에요. 언어에 관련돼서는 뭔가요? age effect가 언어에 관련해서는 어릴 때는 다 잘 배워요. 누구나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어요. 성인이 되면 다 잘 배우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어른만 언어에 소질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어릴 때 언어를 배우면요. 언어 학습에 있어서 어릴 때는 성별 불문, 성격 불문, IQ 불문 다 잘 배워요. 누구나 똑같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어요. 성인이 되면 다 잘 배우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어른만 언어에 소질이 있고 그 소질이 있는 언어 학습에 소질이 있는 어른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이라고 할게요. 될 수 있어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로버트 드카이저 설명에 따르면 어떤 게 언어학습의 소질이에요? High verbal ability. 바로 이게 High verbal ability라는 것이 언어학습 소질로 이 연구에서는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아동한테 있는 언어 능력이 성인에게 없기 때문에 implicit mechanism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inefficient 해요. inefficient한 implicit mechanisms는 어른들이 이미 상실한 능력이에요. 아동한테만 있어요. 아동은 implicit mechanism이 굉장히 efficient 하죠. 성인 학습자들은 implicit mechanism이 inefficient 해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요? High general verbal ability가 있으면. 그래서 explicit learning mechanism을 활용하면. 근데 High general verbal ability가 모든 어른들에게 다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모든 어른들에게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explicit learning mechanisms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활용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어른들이 한정돼 있고, 따라서 age effect라는 거는 성인 학습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언어 학습에 있는 결론의 차별성이에요. 언어 학습 성공에 있어서 그 차별성, age effect. 그래서 age effect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해요. 어떤 식으로요? 어릴 때는 다 잘 배우지만 성인 되면 다 잘 배우는 게 아닌 걸로. 자, 앞에서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s는 이 age effect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brain plasticity와 lateralization 설명했죠. cognitive considerations는 어떻게 해요? implicit learning과 explicit learning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implicit learning은 무의식적으로 학습하는 사고력이고 explicit learning은 의식적으로 학습하려는 사고력이에요. 성인은 implicit learning 능력이 상실됐다고 얘기했어요. 언어 학습에 있어서. 따라서 explicit learning을 활용하는데 모든 어른들이 explicit learning에 특화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소질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반면에 아동은 implicit learning 하는 사고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그 아동 학습자들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의식적인 학습인가 무의식적인 학습인가 그걸로 접근하는 것이 cognitive considerations예요.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아동은 무의식적으로 다루고 성인은 의식적으로 다루고 반면에 앞에 있는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s는 브레인의 그 physical한 캐릭터, physical한 feature 그 자체, brain plasticity, 그 다음에 lateralization, left hemisphere, right hemisphere 이런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의식성의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consciousness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consciousness 누가 플러스 consciousness예요? 앞에 있는 어른이 플러스 성인 학습자 아동 학습자는 마이너스 consciousness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consciousness in language learning이라고 정리할게요. 반면에 이게 언어에 대해서만 그래요. language learning. 제가 왜 language learning을 굳이 이야기하냐면 언어에 대해서만 그렇다고요. 수학학습, math learning 같은 거 있죠. 수학 배우기. unconscious하게는 절대 못 배우죠. 의식을 가지고 배워야 되죠.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배운다. 그래 배워보자. 이 악물고 배워야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geography, 지도 같은 거, 뭐 지리적 특성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우죠. 성인 학습자들이 잘 배우잖아요. 아동 학습자도 어려워하잖아요. 의식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어학습은 반드시 무의식적인 게 도움이 100% 되는 걸로 보여요. 아동과 성인을 비교했을 때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다르니까.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 아동과 달리 consciousness가 있기 때문에 language learning에서 하자를 보이고 있죠. 반면에 수학학습이라든지 뭐 문학학습이라든지 이렇게 의식이 필요한 거 성인학습들이 훨씬 더 잘 배우죠. 이해되시죠? 언어학습은 다른 컨텐츠 교과서, 다른 컨텐츠 과목 그 학습과 달라요. 질적으로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의식이 아동이 너무 잘 배우니까 아동과 성인의 차이가 뭔데? consciousness가 있고 없고야.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는 consciousness가 없이 배워야 implicit learning을 해야 더 잘 되나 보다고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때 딱 뭐가 생각납니까? A watch pot never boils. 보고 있으면 안 끓는다. 배우려고 들면 안 배워진다라는 그 역설. 그게 생각이 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요. 지난번에 한 얘기예요. The Generalization Hypothesis. 갑자기 이게 나오죠? 읽어볼게요. May provide another key to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child and adult language acquisition. As the child matures into adulthood, some would maintain the left hemisphere. Some would maintain the left hemisphere becomes more dominant than the right hemisphere. 네, 어릴 때는 right hemisphere의 의존도가 크지만 점점 어른이 될수록 left hemisphere가 right hemisphere를 dominant 한다고 해요. left hemisphere 저기 역할이 뭔데요? Analytical and intellectual functions. 지적인 영역이잖아요. 분석적인 영역. 아까 전에 여기 explicit learning은 분석적인 사고력과 연관이 깊다고 했죠? analytical 나오잖아요. 그쵸? It is possible that the dominance of the left hemisphere contributes to a tendency to overanalyze and to be too intellectually centered on the task of second language learning. 어른들은 좌뇌과 좌측뇌가 더욱더 발달을 했고 좌측 뇌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면 분석 기능과 지적인 기능이에요. 지적 기능과 분석하는 기능이 활성화될수록 언어도 감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분석해서 배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력의 차이 때문에 그 어른들이 갖고 있는 tendency to overanalyze 과잉 분석하려는 tendency와 to be too intellectually centered on a task of second language learning. 언어를 학습에 있어서 너무 지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게 배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하자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밑으로 이제 가볼까요? 여기요. 자, 아동의 사고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나와요. Children are amazingly indifferent to contradictions. 아시겠어요? 아동은 정말 비상하게도 contradictions, 어떤 앞뒤가 안 맞는 현상 있죠. 어떤 그 서로 상충되는 현상들. 상충되는 현상들에 indifferent,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대요. 뭐랑 연결돼요? Being analytic and being intellectual. 이거랑 연결돼요. 우리는 이렇게 뭐를 배우다가 아까 전엔 저기다가 ing를 붙이더니 이번엔 똑같은데 왜 ed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contradiction 되는 현상들을 딱 맞닥뜨리면 어른들은 그때부터 분석의 일치성이 없어지면서 일관성이 사라지면 아노미를 겪기 시작하죠. 머릿속이 혼란해져요. 그렇지만 아동들은 그거를 왜 여기는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이렇게 분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온몸으로써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children are amazingly indifferent to contradictions. 그러니까 analytic하지 않다는 뜻이죠. Not analytic, but intellectual growth. 하지만 지적으로 성장을 하면요. 성인학습자들 지적으로 성장을 하면요. produces an awareness of ambiguities about them and heightens the need for resolutions. 이게 문제입니다. 지적으로 성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냐면 intellectual growth. 즉 이건 성인학습자들의 이야기예요. Adult learns. 어덜트 러너가 되고 성인학습자가 되면은 intellectual growth가 발생하기 때문에 produces an awareness of ambiguities. 모호하다, 뭔가 설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과도하게 생기게 돼요. 그 예외 현상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about them and heightens, 뭐를 고양시키나요? The need for resolution. 이걸 해결해야만 해. 아동들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나 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 어른들은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Thus, a general intolerance of contradictions produce an acute awareness of the enormous complexities of acquiring an additional language. 자, intolerance. tolerance라고 하면은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intolerance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 contradiction을 인내하지 못하는 그 어른들의 경우 produce an acute awareness, 굉장히 민감한 의식성이 생기게 되나 of the enormous complexities of acquiring an additional language. 제2언어를 습득을 할 때, 제2언어를 학습할 때 정말 많은 아주 방대한 양의 복잡성이 있는데 그 복잡성에 대해서 이거 너무 좀 안 맞는데? 그거에 대한 그 contradiction을 못 참는 거. 그게 언어 습득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If so, perhaps around the age of 14 or 15, 14살, 15살쯤이 되면 the prospect of learning a second language becomes overwhelming. 14살, 15살이 되면은 그 분석적인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언어 습득 자체가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게 되죠. Thus, discouraging the learner from proceeding a step at a time as a young child would do. 그래서 어린아이가 학습하는 것처럼 청소년기가 지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좀 어려워지나 보다. 사고력의 발달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고력 발달이 항상 언어 학습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뇌가 자라면서 뇌가 점점 더 성숙해 가면서 사고력이 발달하게 되고 사고력을 발달하면 자꾸 분별이 생기게 되죠. 분석하려고 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수학 문제는 더 잘 풀리는 게 맞아요. 과학 문제 잘 풀려요. 근데 언어 학습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읽어볼게요. The final consideration in the cognitive domain is the distinction that Ausubel made between rote and meaningful learning. 자, 오수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rote learning과 meaningful learning 두 개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Ausubel noted that people of all ages have little use for rote, mechanistic learning that is not related to existing knowledge and experience. 자, rote learning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rote learning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 That is not related to existing knowledge. 현존하는 나의 지식과 연관성이 없고 현존하는 나의 경험과 별로 연관성이 없는 거. 따라서 파편적인 학습이죠. 기존 지식이나 경험과의 연관성이 이게 뭐예요? rote learning. Rather, most items are acquired by meaningful learning. 반면에 우리 의미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이 meaningful learning은 by anchoring and relating new items and experiences to knowledge that exist in the cognitive framework. 어떻게 해요? Anchoring and relating new items and experiences to the knowledge existing. 자, 현존하는 지식과 이번에는 meaningful learning이에요. 의미 있는 유의미한 학습이라고 할까요? 기존 지식, 경험과 연관성을 만들어 연결지어 학습함. 이거죠. anchoring은 연결짓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학습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어떤 게 더 의미 있겠어요? rote learning과 meaningful learning 중에 여기요. We've already seen in chapter 2 that children's practice and imitation is a very meaningful activity. 아동이 연습하고 imitate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학습이고 that is contextualized and purposeful. 의도 있고 그리고 목적성이 다분하며 그리고 맥락화 잘 되어 있다. 아동은 그렇다. 반면에 adults는요, have developed even greater concentration and have greater ability for rote learning. 반복 학습, 그러니까 의미 없이 학습을 해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한대요. 그렇지만 but they usually use rote learning only for short-term memory. 굉장히 짧은 시간 머릿속에 있다가 휘발한대요. 아동은 meaningful learning을 해야지만 학습을 했고 어른은 rote learning을 해도 일시적으로는 학습이 되는 게 하자라는 거예요. 잠깐 들었는데도 기억이 나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아동은 잠깐 들으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 전에 있는 것과 의미성이 결합되지 않으면.
따라서 by inference, we may conclude that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should not become the locus of excessive rote drills. 그래서 재현어 학습 현장은 rote drill, 그러니까 의미 없는 굉장히 파편적인 어떤 연습 문제로 과부하가 되면 안 되고 pattern repetition, 어떤 패턴 레퍼런스도 마찬가지, role recitation, 이런 단순하게 파편적인 지식을 쌓는 아주 심플한 어떤 학습 활동이 있으면 안 되고 and other activities that are not in the context of meaningful communication. meaningful communication 내적으로 meaningful communication으로 맥락화되지 않은 연습이 있다면 그건 별로 동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예요? rote learning, 파편적인 학습, meaningful learning 두 가지가 있는데 아동은 meaningful learning이 아니면 학습이 되지 않는 사고력을 가졌어요. 어른은 meaningful learning 아니더라도 rote learning이라도 진짜 단순한 반복이라도 하면은 순간의 기억을 잘하는 더 나은 어쩌면 기억력을 가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short-term memory로서 끝난다는 거죠. long-term memory를 안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배운 것 같아도 그것이 rote learning이었다면 오랜 기간 학습으로 남아있지 않으니 어른이 마치 지금 당장 배운 것 같아도 그것이 배운 게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교육 현장에 대해서 뭘 제시했어요? 어떻게 해요? meaningful learning이 아닌 contextualize 되지 않은 학습 활동은 long-term effect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comparisons of child and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lmost always refer, in the case of children, to natural, untutored learning. 자, 아동은 natural, untutored learning, 자연스럽고 tutoring 되지 않은 학습.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교육되지 않은 학습이 child language acquisition이고 and for adults to the classroom learning of a second language. 교실 학습을 어른들의 학습이라고 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Even so, many foreign language classrooms around the world still utilize an excessive number of rote learning procedures. 반면에 많은 클래스룸이 여전히 rote learning procedures, 단순 반복적인, 맥락화되지 않은, decontextualized 된, 맥락화되지 않은 학습 방법을 사용한다. So, if adults learning a foreign language by rote methods are compared with child learning. 그래서 이런 탈맥락화된 어떤 rote methods하고 아동의 natural, untutored learning을 비교를 하자면 a second language in a natural, meaningful context. 이건 아동 거죠. The child's learning will seem to be superior. 당연히 뭐가 더 superior 하대요? 이거요. Untutored. Natural, 어디였어요? Natural, meaningful context. 이게 더 우월하다. The cause of such superiority may not be in the age of the person, but in the context of learning. 이런 거는 사실 나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맥락만 잘 만들어지면, 학습 환경만 잘 만들어지면 어른도 natural, meaningful context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언어 학습이 natural, meaningful context가 아닌 클래스룸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가 뭔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he child happens to be learning language meaningfully. 아동은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의미 있게 학습하게 되고 and the adult is not. 그러지 않고 있네요 하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Cognitive considerations을 살펴본 것은 첫 번째로 implicit versus explicit learning. 아동의 implicit learning tendency, unconscious learning tendency. 성인의 explicit learning tendency, 그다음에 tendency of conscious learning. 또 하나 더 있죠. brain lateralization에 따라서 아동은 not analytic, not that much intellectual. 그렇지만 어른들은 analytic, intellectual. 그런데 그렇게 자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요? ambiguity에 대한 tolerance가 하나 적어드릴까요? ambiguity tolerance. ambiguity tolerance가 누가 더 높아요? 아동이 높고 성인이 이유는 아시죠? ambiguity가 보이고요. 성인한테는. 아동은 ambiguity가 안 보여요. 그냥 있는 대로 학습을 하니까. 성인이 그게 낮은 이유는 ambiguity가 보여요. 보이는 이유는 being analytic 해요. being intellectual 해요.
브레인이 너무 컸어요. Left hemisphere가 너무 유아독존인 거죠, 뇌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ambiguity tolerance에서 또 사고력의 차이가 생기고 사고하는 방식의 차이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rote versus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했어요. 파편적인 학습과 의미 있는 학습. 당연히 뭐가 좋다? 의미 있는 학습이 좋은데 안타깝게도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 자꾸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rote to learning이 더 그들에게 가깝고 수업 중에 학습 활동들이 그렇게 많이 meaningful하지 않다는 거죠. 아동은 내추럴한 컨텍스트에서 의도적으로 학습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도록 하기 때문에 natural meaningful context에서 뭐가 더 활성화된대요? meaningful learning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아동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의미 있게 학습을 하면 머릿속에서 더 잘 남으니까. 의미 없게 학습을 하면, 무의미하게 학습을 하면 잠깐 있다가 날아가니까. 하지만 이거는 어른 학습자에게도 어쩌면 meaningful한 컨텍스트를 제공해주면 극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또 극복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애널리틱한 어빌리티와 인텔렉슈얼한 그런 피처를 너무 많이 쓴다면 ambiguity tolerance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implicit learning을 안 하고 explicit learning을 하려는 그런 사고력적인 텐던스 때문에 그 자체도 잘 많이 극복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위에 있는 첫째, 둘째 그 사항들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cognitive considerations예요. 넘어가기 이전에 왼쪽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보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xamples of human cognition. 61페이지에 있던 거 예시가 뭐였습니까? human cognitions examples. 야,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발달하는데 굉장히 rapid하게 어릴 때는 굉장히 rapid하게 발달한다. 그것이 포인트였고 두 번째 동그라미 young children are generally not 어쩌고 저쩌고 that they are acquiring a language. A language learner who is too consciously 어쩌고 저쩌고 of what he or she is doing will have difficulty in learning the second language. 뭐 했어요 아까 전에? aware 했죠. aware. 아이고. aware.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인지를 하고 있다, 인지를 안 하고 있다. 그 정도요. aware. 여기도 aware. 다음이요. different learning mechanisms for children. 어떤 learning이에요? unconscious라고 했어요. unconscious는 어떤 거? implicit learning. 네. 암시적 학습. 한국말로 이제 암시적 학습이라고 번역이 주로 되는 추세고, 혹은 묵시적 학습이라는 말도 번역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들은 explicit. 이거는 외연적인 학습. 암시적인 학습이 아니라 외연적. 외연적 학습 맞나요? 번역을 explicit, 암시적, 외연적.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번역이 틀리면 다시 고쳐드릴게요. 다음 시간이라도. 언제든 생각이 나면 더 나은 번역을 찾으면. 근데 explicit, 이거는 외연적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이요. Different brain parts developed for children. 자, 아동에게 더욱더 메이저인 것은 right예요, left예요? right죠. emotion, 감이요. 반면에 adults는요, left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무 애널리틱하고 인텔렉츄얼한 거. 이게 dominant, more dominant. 요거는 안 하고 넘어갔고 안 하셔도 돼요. 오스벨의 rote하고 meaningful learning. 오스벨의 의미에 있는 유의미한 학습, 유의미한 학습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오스벨의 유의미한, 교육학에서도 아마 하실 겁니다. 만약에 들으시면. 오스벨의 유의미한 학습의 중요성. 유의미하게 학습해야지만 오래간다. 파편적으로 학습하면 방금은 배운 것 같아도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되셨죠? 자, cognitive considerations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affective considerations 하겠습니다.